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루즈론 제11장 반양성자 K이온, 파이온, 강입자의 질량을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설명하기 이전에 앞장에서 했던 10장 양성자, 중성자, 또 역시 양성자, 중성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양성자의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과를 나오신 분은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양성자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양성자가 이제 업커크 빨간색 2개하고 다운커크 하나 이렇게 3개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쌍으로 생겼다가 쌍으로 소멸됐다가 한다고 합니다. 양성자 내부가 이렇게 복잡하냐 아니면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거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게 맞다라고 지금 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양자생력학이라고 부르죠. 근데 왜 이것이 문제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학이 밝힌 질량의 정체. 도대체 질량이란 무엇이냐? 밝혀냈다고 하지만 물리학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양성자 질량의 1%밖에 안 된다고. 중성자 질량의 1.3%밖에 안 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업커크 2개, 업커크 하나가 한 2.3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2.3 정도. 2개니까 2.3에다가 다운커크가 한 약 4.8 정도 됩니다. 딱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3개고 요 노란색 글루온의 질량은 0이다. 네, 여기 있네요. 글루온의 질량은 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합해도 9.4 메가 일렉트론 볼트 밖에 안 됩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얼마냐? 그러면 측정 질량이 938입니다. 938인데 9.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99% 어디 갔습니까? 질량의 99%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는 설명이 완벽하게 틀리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참 일반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E는 mc의 제곱, 즉 질량은 0이다. 근데 질량이 0이고 에너지는 엄청 많다. 아니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다면서요. 여하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90%까지 계산을 해냈다. 10%, 그럼 나머지 10%는 계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자생력학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양자경량생력학, 양자생력학이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좀 줄여보자. 계산의 양을 줄여보자고 하는 것이 또 양자경량생력학으로 실제 양성자보다 겨우 10% 적은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죠. 모든 입자가 질량이 없다고 가정한, 아니 입자는 질량이 있는데 질량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슈퍼컴퓨터로 1년 동안 주구장창 돌리면 양성자 질량의 90%를 파악해냈다고 합니다. 이는 놀라운 결론입니다. 곧 양성자의 질량 중 대부분이 쿼크와 글루온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질량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양성자 질량이 얼마냐고. 근데 무슨 또 에너지, 여기 모든 입자가 질량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질량의 90%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슈퍼컴퓨터로 1년 동안 주구장창 돌린 결과 여하간 제 아무리 돌려봤자 10% 절대 계산 못하는 거죠. 그 10%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결론,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네, 저의 주장, 이게 맞다. 근본적으로 물리학에서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왜? 진실을 아무도 모르니까. 여기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곱하기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로 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결과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곱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곱하기는 뭡니까? 곱하기는 로그합.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로그 모두 다 배우셨습니다. 로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물리학에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틀렸고 이게 맞다고.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U가 이거잖아요. 이거 U, D, 다운. 여기 다운 쿼크. 그러니까 D가 있는 거예요.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업 쿼크의 질량이 얼마냐? 뭐 대략 2.25 정도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2.25. 이게 2.3이나 2.25나 이제 같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 업 쿼크 질량 얼마입니까? 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2.25로 일단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2.25. 자, 그 다음에 또 업 쿼크. 네, 업 쿼크 2.25. 다운 쿼크 4.75. 4.7에서 4.8인데 역시 또 누구도 몰라요. 4.75 정도. 이건 타당한 숫자입니다. 자, 이거를 당연히 질량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질량. 로그로 계산해야 됩니다. 로그로. 자, 이거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나 같은 값이라는 거죠. 로그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이까지 했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요거 노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이 글루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의 주장, 글루온이 아니라 강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강력이. 그럼 글루온은 뭐냐? 네, 글루온은 요게 돼지꼬리 있잖아요. 돼지꼬리가 글루온이에요. 돼지꼬리가 글루온이고,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타우 중성미자입니다. 강력이 이렇다는 거죠. 뭐 야간 세부적인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강력이 들어가 있다. 예. 아니, 저기 양성자 속에 쿼크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 강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맞잖아요. 강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강력의 질량이 얼마냐? 제7장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의 통합 4대 힘을 통합시켜보자. 그래서 강력의 질량 제가 구했죠. 강력의 질량은 42.152 kEV/V입니다. 42.152. 네, 42.152. 이게 로그를 씌워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 강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을 여기다가 42.152. 로그를 씌워야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네 개가 어떻습니까?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병렬 연결, 직렬 연결. 그래서 병렬하고 직렬하고는 다른 얘기죠. 병렬이라는 말은 서로 동급이에요. 서로 동급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평균을 취해야 됩니다. 평균을. 자, 평균을 취해 보겠습니다. 이거의 평균은 네, 이렇게 요거죠, 요거. 시그마 나누기 4 평균 6.001호. 네. 6.001호 이게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것을 자, 바깥 동그라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뭡니까? 전자기력. 양성자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가 바로 전자기력이 뺑뺑 하고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럼 전자기력의 질량 얼마냐? 역시 또 계산을 했죠, 제가. 전자기력의 질량 828이다. 828. 네, 828. 828. 자, 그래서 전자기력의 질량 828 역시 로그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근데 역시 문제가 뭐냐? 자, 전자기력하고 얘하고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는 병렬, 동등이야, 동등. 근데 전자기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개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거는 종속관계 아닙니까? 그죠? 이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더 합. 평균을 내는 경우가 있고 합을 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시그마. 그럼 합을 내니까는 8.9196이 나와요. 로그 값. 이건 로그 값이니까 다시 메가 일렉트론 바꾸면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830 나옵니다. 830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럼 정답은 얼마냐? 938이죠. 938. 그럼 938하고 830하고 네. 88.56% 차이가 나네요. 88.56%. 앞에서 자 이거 90%까지 계산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바로 너무나 쉽게 이거 90% 아닙니까? 이거 90%.
자,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요거라는 겁니다. 단, 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거죠. 곱하기는 로그 합. 모든 것은 로그로 계산을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럼 나머지 10%는 뭡니까? 이거 10%. 네. 자, 여기에 전자기력에 뭐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암흑 전자기력이 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역시 4대 힘의 통합. 4대 힘의 통합에서 암흑 전자기력 여기 전자기력이니까 0.0459 이게 0.04 이제 60이죠. 반올림 하면은 60. 그러니까 요게 전자기력이 요게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에 0.0460이라는 암흑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 하여튼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계산은 제 7장에서 제가 4대 힘을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암흑 아까 0.0460을 여기다 딱 추가해야죠. 즉 여기 전자기력에 암흑 전자기력이 뭐냐? 네, 그것도 설명을 하려면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네, 그게 98.45% 아닙니까? 그럼 또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요거 힘이잖아요. 힘. 전자기력에 암흑 전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강력에 당연히 암흑 강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야죠. 이거 역시 제 7장에서 제가 계산했고요. 0.0065를 여기다 다시 더하겠습니다. 다시 이것이 암흑 전자기력. 암흑. 물리학에서는 결코 파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암흑 강력. 네, 더하겠습니다. 99.92% 나온다는 거죠. 99.92%. 10%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10%의 비밀이 뭡니까? 10% 도대체 10% 이게 뭐냐고요? 예. 암흑 강력, 암흑 전자기력. 암흑 전자기력, 암흑 강력. 물리학에서는 결코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거 100%잖아요, 100%.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오차가 뭐냐면은 요거 업커크 모른다, 다운커크 정확한 값을 모른다. 그러니까 역으로 정확한 값을 다운커크의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업커크의 정확한 값은 이겁니다. 이미 앞 동영상에서 업커크의 질량이 얼마냐? 업커크의 질량은 2.257 메가 일렉트론 볼트, 2.257, 6.3536. 6.3536 업커크 이렇게 하면 이제 다운커크가 역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다운커크의 정확한 질량. 그래서 이제 100% 938.27이 100% 정확히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 질량. 양성자 이거 아니라고. 이거라고요. 너무너무 쉽다. 자, 이번에는 중성자 질량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성자가 어떻게 생겼냐? 네, 물리학에서 중성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또 1.3%죠. 아니, 왜 1.3%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역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다운이 아니고요. 이거 틀렸고, 중성자는 양성자, 전자, 그리고 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양성자, 전자, 브레인. 이렇게. 그러니까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를 하니까, 자, 이거 붕괴를 한번 시켜보죠. 붕괴하면은, 양성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희한한 뭔가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질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질량을 제대로 계산을 못했는데, 네, 드디어 0.06%의 정확도로 질량을 제가 계산해냈죠. 자, 중성자의 질량은 이겁니다. 근데 양성자의 질량은 이거죠. 네. 내용이 어려우니까 핵심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성자 전체의 질량은 이거다. 네. 약간 크죠. 양성자의 질량은 이거다. 자, 그럼 전자의 질량은? 네, 전자의 질량은 우리가 510.999 kV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510.999. 네. 이게 전자의 질량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 속에, 중성자 속에 있는 전자의 질량은 약간 변합니다. 그래서 510.999가 아니고 516.913이라는 거죠. 516.913.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역시 제가 이전 동영상들에서 계속 강조하기를 운동 상태, 키네틱 상태가 있고 스테디 상태가 있다고. 운동 상태가 있고 정상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중성자 속에 들어있는 놈은 이렇게 운동 상태하고 정상 상태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주 이 계산 공식은 또 이제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하든지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논문을 제가 쓴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하간 핵심 중성자 속에 들어있는 이 전자의 질량은 510.999가 아니다. 516.913이고 그거의 계산은 자, 이것 곱하기 이것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있냐? 그럼 또 계속 앞에 동영상을 이제 뒤져야 합니다. 어쨌든 계산은 제가 이렇게 했고, 그 이유는, 예, 운동 상태하고 정상 상태가 짬뽕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키네틱하고 스테디가 짬뽕으로 있어가지고, 짬뽕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 그럼 요게 전자의 질량을 재보자. 이거 어떻게 잽니까? 못 재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터뜨려보자. 그럼 이게 터지잖아요, 이렇게. 터지면 얘가 510.999로 다시 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 질량 측정을 하면 510.999예요. 자, 근데 다시 이제 가둬놓자. 그러면 얘 질량 아무도 측정 못합니다. 이거 측정을 못해요. 그것이 바로 516.913이라는 거죠. 하여튼 요거 질량에서 그 차가 납니다. 그 차가 776.420이라는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역시 그 누구도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요 브레인이라고, 막이라고요. 네, 이 막의 질량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역시 또 내용은 복잡하니까 지금 중성자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와 같이 공식으로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 숫자들은 뭐냐? 이미 앞 동영상들에서 제가 전부 다 계산을 해낸 숫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역시 또 로그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쭉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5.4597 이렇게 나왔네요. 막의 질량. 여기서 또 하나 더. 제가 또 지금부터까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전자의 양력이 있고, 그 양력은 양성자를 만나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중력을 야기한다고. 이렇게 중력을 이렇게 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차원 허공으로 빠져요. 이렇게. 이게 중력이라는 거죠. 중력을 누가 일으키느냐? 전자가 중력을 일으킨다. 전자와 양성자가 만났을 때 중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시 허공으로 이렇게 쑥 빠져야 되거든요. 이게 4차원 허공으로. 그런데 막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못 빠지고 어땠습니까? 여기를 계속 때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막 치잖아요. 막을 얼마만큼 힘으로 치느냐? 역시 암흑 양력.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암흑 강력이 있다고. 네, 여기에 암흑 강력이 작용을 해요. 여기에 암흑 강력, 암흑 전자기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암흑 강력이 작용을 한다. 암흑 전자기력이 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 암흑 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 암흑 양력이 여기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암흑 양력이 막을 막 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막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의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막의 질량이 늘어나죠. 얼마만큼? 0.4301 로그가. 역시 0.4301은 뭐냐? 역시 제 7장을 또 봐야 되는 거죠. 0.4301. 자, 그러니까 다 쌍이 맞는 겁니다. 자, 3세대. 입자 물리학을 3세대.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암흑 강력,
전자기력, 양력, 네, 여기 양력, 거기 암흑강력, 네, 암흑강력, 암흑전자기력, 암흑양력, 이렇게 해서 쌍이 다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0.06% 오차가 발생을 했네요. 0.06% 오차는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일단 0.1% 이내면 봐줄만 하죠. 네,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완벽히 정답이 되려면 0.01, 이게 0.01%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오차가 0.06% 이제 발생을 했네요. 자, 이 오차일지라도 물리학에서 그 누구도 계산을, 아니, 양성자 질량도 계산 못하는데, 어떻게 중성자 질량 어떻게 계산해내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차 0.06% 오차로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중성자를 꺼내요. 꺼내가지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한 8분 정도 지나가지고 스스로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균 수명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또 역시 중성자가 붕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붕괴 수명이 두 종류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퍼즐입니다. 물리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퍼즐 문제. 중성자를 병에다 가둬요. 그러면은 877.7초만큼 지나서 중성자가 이제 붕괴를 한다는 거죠. 근데 빔으로 쏴요. 빔으로 쏘면은 887.7, 숫자가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도대체 중성자의 수명이 877초라는 거냐, 887초라는 거냐, 둘 중에 누가 정답이냐? 네. 측정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역시 물리학에서 또 멘붕, 퍼즐 문제입니다. 역시 이거 둘 다 맞다고. 887도 맞고 887도 맞고 877도 맞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틀입니다. 중성자를 병 속에 가뒀어요. 그거 멈춰 있잖아요. 정상 상태라는 거죠. 정상 상태. 자, 빔입니다. 빔으로 쏴요. 빔은 뭡니까? 레이저 빔. 빛의 속도로 샥 쏘는 거 아닙니까? 그 빛의 속도로 간다 뭡니까? 운동 상태죠. 그러니까는 앞에서도 제가 여기 설명했죠. 운동 상태가 있고요. 정상 상태가 있고요. 네. 이거는 병에다 가두면 그 정상 상태 수명이고요. 빔으로 쏘면 중성자의 운동 상태 수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이라는 거죠, 이게. 자, 둘 다 정답이다. 자, 그럼 또 양성자 반지름 얼마입니까? 네. 양성자 반지름 얼마냐? 네, 역시 이것도 양성자 반지름 퍼즐 문제라고 부릅니다. 역시 물리학에서 계산 못합니다. 근데 저는 계산을 해냈습니다. 양성자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거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성자 반지름을 측정을 해요. 계산은 못합니다. 근데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을 하니까 일반 수소 속에서 양성자는 0.8751 피코미터라고 이렇게 측정이 되었고요. 뮤오닉 수소라고 아주 특별한 놈이 있나 봅니다. 0.8409라고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반지름이. 그러면 0.8751이 양성자 반지름입니까? 0.8409가 양성자 반지름입니까? 누가 양성자 반지름이죠?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국제 표준으로 0.8751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최근에는 0.8409. 왜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0.1% 차이여야 한다고. 근데 이거 0.1%가 아니라 이건 3%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0.8409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주장. 둘 다 맞다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맞다는 거. 양성자가 어떻게 있느냐, 운동 상태로 있느냐, 정상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양성자 반지름이 수소 속에 있을 때는 0.8751이 맞고요. 정답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저는 계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즉, 저의 계산 0.87506. 제가 계산했습니다. 0.87506. 이거 0.8751이잖아요. 51.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거, 여기 써있네요. 정상 상태예요, 이거는. 정상 상태 반지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0.8409는 뭐냐? 네, 오른쪽에 이렇게 써놨죠. 역시 양성자도 변한다는 거죠. 양성자 질량이 원래
938.272에요. 938이에요. 938. 양성자 질량이 조금 늘어나네요. 975로 양성자 질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역시 물리학에서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죠.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뮤오닉 일반 수소, 자, 양성자와 수소, 그 전자가 만나면 이게 수소 아니에요, 수소. 근데 수소 속에서 양성자는 이렇게 얌전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표준입니다. 그런데 뮤오닉 수소라고 했잖아요. 뮤오닉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뮤오닉 수소입니다. 뭔가가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질량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죠. 원래 938.272가 정답이에요, 이게. 얌전히 있는 놈입니다. 스테디. 앞에서 제가 스테디 상태라고 했죠. 정상 상태. 스테디를 얌전히 있어요. 근데 얘를 벗겨내면 얘 질량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네. 뭐 이렇게도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변할 수도 있고, 하여튼 대략 976 정도로 이렇게 질량이 약간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성자 질량이 약간 상승한다. 뭐 혹시 물리학 전공하신 분, 뭐 석사, 박사 분께서는 그 뮤오닉 수소 속의 양성자 질량 한번 측정해봐라. 아이템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오닉 수소 속의 양성자 질량은 약 976 정도이다. 네, 그래서 양성자 질량이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했습니다. 0.8410. 요거는 측정은 8409. 네, 8409나 8410이나 같은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 둘 다 정답이고요. 보다 정답은 이거죠. 자연 상태 875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다 정답. 왜? 자연 상태니까. 이게 자연 상태잖아요. 이게 자연 상태고요. 이거는 아까 뮤오닉 수소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즉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냐 하면은 이게 운동 상태냐 정상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질량이 달라진다. 제가 지금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상수 문제에서 또 허블 상수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허블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란다 CDM에서는 67.66, 우주의 팽창 속도는 67.66이다. 그리고 이제 우주 천체 만원경, 그 초신성 폭발해서 천체 만원경을 하면 한 이렇게 되는데, 뭐, 대략 약 72.86이다. 라고 이제 놓겠습니다. 72.86 한, 요거의 평균 정도. 자, 그러면 67.66이 맞는 겁니까? 72.86이 맞는 겁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네, 이거는 1% 오차도 아니고, 이거 몇 퍼센트 오차입니까? 이거 10% 오차입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 완벽히 틀린 거죠. 그런데 동일한 논리 아닙니까? 둘 다 맞다고요. 둘 다 맞다. 그러면 67.66은 뭐냐? 이게 운동 상태 팽창 속도입니다. 운동 상태 우주의 팽창 속도고요. 이거는 뭐냐? 정상 상태의 우주의 팽창 속도죠.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우주의 67.66, 72.86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을, 우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주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그 만원경에서 특정 대상을 딱 봤을 때 그 놈을 봤을 때 그 놈이 그렇게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놈이라는 거는 입자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주적 관점에서는 아니 뭐 태양 입자죠 뭐. 네, 그래서 이것이 운동 상태고요. 이거 정상 상태라는 겁니다. 둘 다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자, 운동 상태는 37.143%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정상 상태는 62.857%를 이렇게 곱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죠. 여기서 37.144, 62.856. 우리 우주는 이렇게 혼합됐다고. 우리 우주 전체를 해석을 할 때는 혼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습니다. 섞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하면은 70.93 나와요.
한 요 정도 이렇게 70.93 여기네요. 요게 뭐냐? 요게 70.93 이게 뭐냐? 이게 우주 전체의 팽창 속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72.86 이거 뭡니까? 이거는 우주 전체의 팽창 속도가 아니에요. 초신성 그놈을 관찰한 그놈이 멀어진다는 거죠. 역시 이거 란다 CDM 우주 배경 복사도 아니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 퍼져 있는 건 맞아요. 전 우주에 퍼져 있다고 해서 그놈이 우주의 팽창 속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역시 둘 다 맞다. 둘 다 맞는데, 자, 우주 전체는 어떻다? 운동 상태와 정상 상태를 섞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이런 비율로. 자, 70.93입니다. 70.93이 뭐냐? 우주는 직선 팽창한다. 우주는 등속 팽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70.92 나와야 합니다. 우주는 등속 팽창이라면 우주 팽창 속도는 70.92 아니 70.92나 70.93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것이 뭐야? 란다 CDM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나오는 얘기. 이게 란다 CDM 이건 뭡니까? 초신성 폭발로 천체 많은 경우로 어마어마하게 막 관찰을 해내는 거죠.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다. 근데 역시 우주는 혼합으로 해석을 해야 되며 이렇게 짬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나 같잖아요. 지금 이게 등속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나왔잖아요. 똑같이. 우주는 등속 팽창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장시간 설명드린 거는 역시 입자 물리학에서는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양성자의 질량 938 변하지 않는다. 네,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중성자가 왜 붕괴하냐고요. 네, 딱 그림에 답이 나왔죠, 이미. 아니,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여기를. 여기를 계속 때리면 이 껍질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계속 때리고 있는데 껍질이 부서지죠. 껍질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때리니까 껍질이 슝 하고 날라가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벗겨지느냐? 네. 열렸습니다. 여기가. 입자가 아닙니다. 입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열린 입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샥 벗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드디어 자유롭게 4차원 허공으로 네, 빠지게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옵니까? 양성자가 나오고 전자가 나오고 튀어나오죠? 네, 이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반전자 중성미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반전자 중성미자가 아니고요. 그냥 막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파란색 껍질이 있고요. 네, 그다음 빨간색 껍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인은 제가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원인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놈이 바로 생명체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놈이 결국은 양자 얽힘을 이룹니다. 이놈이 또 양자 얽힘 얘기는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고 여하간 이것을 브레인 오리지널의 근본이고 이놈이 생명체를 만든다는 거죠. 빨간색의 전자를 만듭니다. 파란색이 반전자를 만듭니다. 전자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요. 반전자 파란색은 정보를 구성하죠. 정보를. 그 양자 얽힘 얘기는 여기서 이 동영상 양자 얽힘 양자 생물학 생명전자가 뭔지 이 동영상을 이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매우 길었네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반양성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반양성자는 물리학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쿼크가 있고 업쿼크가 있다. 그러면 업쿼크다. 반업쿼크가 있대요. 그럼 다운쿼크가 있다. 반다운쿼크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반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양성자.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여기서
여기서 뭐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자, UUD 똑같아요. UUD 똑같죠? 강력 똑같죠? 강력도 똑같습니다. 자, 껍질이 주황색을 제가 여기서 전자기력이라고 불렀죠. 이게 반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전자기력. 껍질이 반전자기력입니다. 이게 그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반양성자에 대해서 단어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여튼 반대다. 자, 좌측하고 우측하고 제 그림이, 예, 이놈은 완벽히 반대잖아요. 속까지도 반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요거하고 반대, 완벽히 반대 그 아니잖아요. 테두리 껍질만 반대 아닙니까? 껍질만 이렇게. 그러니까 자, 껍질이 빨간색 사과예요. 빨간색 사과가 있어. 근데 껍질이 파란색 사과가 있습니다. 그 완전히 반대 맞습니까? 반대? 아니잖아요. 껍질 색깔만 반대인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계산했던 프로톤 있지 않습니까? 양성자. 그래서 단 차이점, 요놈이 주황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입자가 반입자다. 자, 입자와 반입자의 관계는 2파이가 더 무겁다. 반입자는 입자보다 2파이 베더만큼 무겁다.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요거 2파이만큼 더 무거운 거예요. 2파이만큼. 여기서 뭐가 전자기력. 이거 전자기력이 그래. 전자기력만 2파이가 더 무거운 겁니다. 2파이 배 전자기력만. 그러니까는 여기서 1번 요거 전자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이 이제 새롭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 2.9181이 아니고 변한다는 거죠. 3.7163으로. 전자기력, 반전자기력 이것만 다른 겁니다. 네, 달랐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 5.895 나옵니다. 5.895 기가 일렉트론 볼트. 5.9. 그 물리학에서 반양성자의 질량은 얼마냐? 네. 양성자의 질량과 반양성자의 질량은 서로 같다라고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938이 돼야 되는 거죠. 물리학의 말에 따르면. 근데 저는 938이 아니라 5895. 이거 완전히 엉터리 답이 나왔는데 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자, 반양성자. 자, 여기 있잖아요. 반양성자를 탄생시키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5.6 기가 일렉트론 볼트. 5.6. 그리고 최소 에너지 5.6.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반양성자 해가지고 여기 나온 숫자를 보면 5.6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6.2 무슨 이게 반양성자를 6.2 기가 일렉트론 볼트로 가속된 양성자를 구리타켓에 충돌시켜서 처음으로 양성자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6.2. 자, 그러면은 5.6이 맞는 겁니까? 6.2가 맞는 겁니까? 이제 모르니까는 평균 내죠, 뭐. 5.9. 5.6이 맞는 겁니까? 6.2가 맞는 겁니까? 모르겠다. 5.9. 네, 5.9. 5.895. 5.9 아닙니까? 이거라는 거죠. 반양성자. 자, 그 다음에 K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K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 양성자를 막 충돌을 시킵니다. 충돌을 시키면 입자 가속기에서 양성자가 막 충돌되잖아요. 그럼 부서질 거 아닙니까? 부서지면은 K온이 나온대요. 그 K온은 곧바로 파이온으로 분개가 된다고 합니다. 양성자가 부서지면 K온이 나오고 K온은 곧바로 파이온으로 분개가 된다. 자, 그래서 그 물리학에서 K온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업커크와 스트레인지 커크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렇게 업커크와 스트레인지 커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또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맞습니다. K온의 측정 질량이 있잖아요. 측정된 질량과 저의 논리에 따른 계산을 해봤는데 안 맞아요. 이게 491, 제 아무리 계산해도 491이네요. 491, 측정 질량은 497.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왜 틀렸냐? 하여튼 그럼 제 논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업커크 스트레인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제 논리를 한번 펼쳐보자.
양성자를 충돌을 시킨다. 자, 그럼 양성자가 충돌을 시키면 부서질 거 아닙니까? 자, 부서지면 뭔가 하나 퓨용 하고 날아가죠. 어느 게 날아가겠습니까? 자, 일단 그 자석의 파란색과 빨간색 극을 생각을 하세요. 아니, 자, 얘는 파란색이잖아요. 얘는 뭐냐? 얘는 빨간색 계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자와 반입자. 여기서 입자예요, 입자. 이건 제가 초록색, 밝은 색이라고 할게요. 이게 어두운 색.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은 서로 결합하는 거죠. 빨간색 밝다, 파란색 어둡다. 강력 있잖아요. 여기서 강력이 이렇게 업커크, 다운커크, 업커크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력은 이게 아니고 그림이 이거라는 겁니다. 요렇게. 강력은 업커크 두 개를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은 업커크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놔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밝은색, 빨간색, 빨간색이 밝으니까 이게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빨간색, 그럼 다운 코크는 뭡니까? 다운 코크는 빨간색이죠. 오히려 밀어내죠. 이게 강력은 다운 코크를 밀어냅니다. 자, 밀어내는데 그 전자기력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뭡니까?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붙죠. 근데 얘도 파란색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제 딱 붙으려고 하는데 다시 강력이 밀어 제끼고 있네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를 충돌을 시키겠습니다. 꽝 하고 충돌을 시키면 뭐가 가장 약합니까? 이놈이 가장 약하잖아요. 이놈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놈이 떨어져 나간다. 그게 이 그림이라는 거죠. 이 그림. 자, 그래서 강력은 K온 제로가 있습니다. K온 제로가 497.61MeV/V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K온은 뭐냐? 업코크. 네. 업코크 두 개, 업코크 하나, 업코크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강력이 있네요. 강력이. 자, 근데 강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요게 없잖아요. 요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강력의 표준 값은 42.15 kV/V, 즉 4.6248이에요, 원래. 근데 아니 이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변하는 겁니다. 4.6078로 질량이 변해요.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네, 수식은 2번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은 이전 동영상에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이전 동영상에서 모두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약간 핵심. 질량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질량이 변한다. 자, 그래서 평균을 취해야죠. 에버리지. 평균을 취했습니다. 거기에 강력이 어떻게 됩니까? 강력에 암흑강력이 작용해야죠. 암흑강력이. 물리학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암흑강력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전자기력. 여기 전자기력이 테두리를 삥 둘러싸고 있네요. 네, 전자기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하고 있네요. 전자기력이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전자기력, 암흑전자기력. 네, 암흑전자기력이 원래 0.0460이 작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암흑전자기력이 작용을 하지 않네요. 왜 작용을 안 하냐? 그러니까는 부서지는 거죠. 붕괴가 되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0이죠. 이제 계산을 하면은 496.84로 계산이 됩니다. 네, 오차가 0.16%. 네, 아쉽게도 0.1% 밑으로 가면 참 좋은데 0.16%. 어쨌든 0.16%는 정답 봐줄만 하다. 네, 봐줄만 한 값이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뭐 496이나 496.84, 497.61 거의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이제 K0, 그다음 K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합니다. 또.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강력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 강력이 변합니다. 그럼 전자기력도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력이 변한다. 그럼 전자기력도 변해야죠. 어떻게 변하느냐? 네,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결국 계속 이제 붕괴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계속 질량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운동상태 전자기력 질량. 운동상태. 힘은 운동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힘이 멈춰버립니다. 힘이 멈춘다는 말은 질량이 변한다는 거죠. 역시 이 값은 어디서 구했냐? 역시 또 이전 동영상에서 모두 다 계산을 해낸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였죠, 제가. 키네틱 운동상태 전자기력 질량. 요거 스테디. 정상상태 전자기력 질량으로 바뀝니다. 이게 맞는 거죠. 힘이 여기 전자기력의 힘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네, 0.03%네요. 0.03%는 거의 정답에 가깝다. 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K0가 나오고요. K0 다음에 K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파이온으로 또 붕괴가 된다고 하죠. 근데 파이온이 아니고 계속 붕괴 과정이에요, 이게. 양성자가 붕괴하는 쭉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놈이 이제 완전히 복잡하게, 이게 말도 안 되게 이제 그 질량이 변하는 거죠. 이 강력의 질량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40.53 킬로 일렉트론 볼트가 909 일렉트론 볼트 질량으로 강력의 질량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 공식은 어디 있냐? 3번 지금 하고 있고요. 3번 이렇게 지금 아주 복잡하게 그 공식이 질량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설명을 하려면은 역시 여기에 있는 숫자들 앞 동영상에서 이미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설명하기가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핵심이 뭐냐? 네, 붕괴하는 양성자가 아주 튼튼하잖아요. 튼튼한 양성자가 붕괴가 돼버렸어요. 강력한 충돌로. 이상해지는 거죠, 당연히. 질량이 변하게 된다. 질량이 이렇게 변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측정값과 0.22% 오차가 있네요. 오차가 약간 크지만, 어쨌든 아주 숫자는 비슷하죠. 이렇게. 139.26, 139.57.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암흑 강력이라고 있잖아요. 암흑 강력이 양수였어요. 양수가 음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암흑 강력이 역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 현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여기 양수였잖아요. 요 놈이 음수로 바뀌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 숫자는 0.16% 오차 나왔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자, 프로톤, 양성자가 붕괴한다. K0에서 K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제로. 순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와장창창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게 암흑 강력이 양수거든요. 0.0065. 근데 음수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원래 암흑 강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암흑 양력은 어미양자홀이, 이게 어미양자홀이죠. 어미양자홀이 물질을 당겨요. 이렇게 우리 세계에 당기는 겁니다. 그게 암흑 양력. 그러니까 어미양자홀은 암흑이죠. 암흑. 그 누구도 모르죠. 지금 어미양자홀을. 그러니까는 어미양자홀은 암흑입니다. 그다음 그럼 어미양자홀이 있으면 할미양자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 크게 있겠죠. 엄청 크게. 4차원 우주, 5차원 우주, 6차원 우주. 우리 우주는 가로 세로 높이 3차원. 우리가 보는 거는 3차원이고요. 그 너머에 4차원이 있고 5차원이 있고 6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미양자홀이 당기는 거를 그 암흑 전자기력이에요. 그럼 증주 할미양자홀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주 할미양자홀이 당겨요. 그것이 암흑 강력입니다. 근데 당긴다. 근데 음수잖아요. 음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밀어내버리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원래 당겨야 합니다. 당겨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음수잖아요. 밀어버렸잖아요. 밀어버렸으니 얘가 이렇게 밀리겠죠. 음수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성자 붕괴 과정이 이건 양성 K0, K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제로 이런 순으로 양성자가 붕괴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리학에서는 어떠냐?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K0라는 입자가 있다. 고유 입자죠. 독립 입자. 고유 입자가 있다.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고유 입자가 있다. 파이 제로라는 고유 입자가 있다. 그것이 이제 물리학의 근원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성자가 붕괴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제 6장에서, 예, 여기 있네, 이렇게 숫자들 잔뜩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타원 방정식을 도시한다. 타원 방정식을 계산한다. 네, 그것을 이제 로그값, 여기 로그값 다 있죠, 이렇게. 그 공식들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상태 중성미자. 정상상태, 운동상태 중성미자. 운동상태 중력미자. 정상상태 중성미자. 정상상태 중력미자. 그럼 운동 정상, 혼합이 있죠, 혼합. 혼합상태 중성미자. 네, 특히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이 차트로부터 우주상수 문제, 네,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문제가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썼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제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예를 들어서 15.41 이놈이 표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정상적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15.41이에요. 가정. 근데 붕괴하는 과정 아닙니까?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불안정해진다. 어떻게 불안정해지겠습니까? 요 놈이 여기에 있던 입자가 요쪽으로 점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15.41이 아니라 14.93으로 질량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약간 달라지잖아요, 질량이. 자, 이번에는 델타 입자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델타 입자는 D 다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정상적인 게 이거였죠. 근데 다운. 이거는, 연결이 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제가 빨간색이라고 했잖아요. 빨간색하고, 이거 빨간색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아니, 밀어 제끼는데? 예, 그래서 붕괴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입자들 있잖아요.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동안 생성됐다가 그냥 다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있을 수 있죠. 왜? 그 양성자 충돌기에서 막 입자들이 엄청 나와요,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막 입자들이 산산조각 난 것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조합을 하다가, 예, 순식간에 조합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입자 가속기 있잖아요. 입자 가속기에서 막 양성자들을 엄청나게 충돌시키면 별의별 입자들이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탄생이 아니죠. 왜? 탄생하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니까, 바로 다시 붕괴가 돼버리니까. 근데 물리학에서는 그거를 고유 입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유 입자가 아니라는 거죠. 조합 입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이잖아요. 조합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합도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만.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코크 질량.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강력. 네, 강력. 여기 계산했네요. 여기 4.6078 계산했죠. 4.6078. 네, 그 다음에 암흑강력이 작용을 하고 있네요, 여기. 네, 암흑강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2.9261. 역시 또 전자기력이 변합니다.
강력도 변했고요. 강력도 변하고 전자기력 질량도 변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 야, 여기서 특징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0이잖아요. 여기 전부 다. 야, 이게 암흑 전자기력. 예,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불안정해요. 예, 순식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순식간에만 존재하는 거는 암흑 전자기력이 0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측정 질량은 이거고, 그래서 오차 0.08%. 0.08%면 예, 정답으로 봐줄만 하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평을 하겠습니다. 오차가 대략 평균 내면은 한 0.1%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0.1%면 그냥 정답으로 봐줄만 하다이지.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완벽히 정답으로 계산됐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논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논리가 똑같은 논리로 요렇게 전부 다 논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0.1%까지 계산을 해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계산 방법론은 맞다는 거죠. 계산 방법론은 맞는데 어디선가 0.1%만큼 전체적인 계산, 본 문헌의 전체적인 계산에서 0.1%만큼 어디서 제가 뭔가를 놓친 겁니다. 0.1% 뭔가를 놓쳤다. 그게 도대체 뭘까?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방법론을 적용해서 0.1%까지 계산해냈다라는 뜻은 이것이 제가 계산한 방법론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다음 장 동영 보시면 입자 물리학의 입자에서 어마어마한 입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파이온 했죠. 파이온. 예, 파이온 그 다음에 양성자 했고요. 중성자 델타까지 했습니다. 예, 파이온, K온 어디 갔나? 여기 K온 있네요. 이렇게. 그 나머지 입자들은 뭡니까? 네, 역시 제가 설명했듯이 어마어마한 입자들이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입자들의 결론이 뭡니까? 조합이에요. 조합. 이렇게. 이와 같은 걸 찾아내면 이와 같은 똑같은 공식으로 나머지 입자들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리학의 현실정이 뭐냐? 자, 이게 파이온, K온 계산 못합니다. 인풋이래, 인풋. 파이온, K온 계산 못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정밀도로 계산을 해냈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양성자 질량 계산 못한다. 중성자 질량 계산 못한다. 양성자가 부서져가지고 K온, 파이온이 나타나는데 양성자가 부서져가지고 계산 못한다. 아니, 그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파이온, K온이 아주 기초적인 입자 아닙니까? 양성자잖아요. 결국 양성자 계열 아닙니까? 그것도 계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순식간에 존재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은 거의 완벽하게 계산을 했다고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물리학을 근거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 계산은 잘 안 되고 있네요. 여기 델타 하나만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델타 이거 오차를 보더라도 이거 1% 되겠는데? 네. 여기 QCD 양자생력학.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0.1%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0.1% 오차가 전체적인 계산?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계산이죠. 계산 흐름도. 거기서 지금 여기 요거 양성자 했고요. 중성자 했고요. 그다음에 K온 했고요. 파이온 했네요. 요만큼 오늘 동영상에 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여기 계산에서 0.1% 오차가 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0.1% 오차가 나고 있느냐? 뭔가를 제가 놓친 거죠. 그거 찾는 것이 이제 최종 남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